자, 그럼 오늘의 금쪽 종목들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문자로 들어온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한택입니다. 매수가 45,000원이고요. 본전 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손절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자 한택 신규 상장 기업이고요. 최근에 잘 가다가 그쵸. 빠졌는데 지금 보니까 딱 꼭대기를 네. 정확하게 꼭대기를 지금 사신 것 같습니다. 자 본전 올 수 있을까요? 그냥 손절을 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뭐 기술적으로 보자, 기본적으로 보자 이런 얘기는 일단 없으시고 네. 찾는 종목이 본전에만 왔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이 네. 조금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차트 이거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목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상승으로 갈 때도 있고 하락으로 갈 때도 있다라는 부분은 다 알고 계실 건데 한택은 다행스럽게도 지금 모양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상방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최근에 밀리고 있는 부분은 그냥 눌림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빠르게 반등이 나온다면 내일 정도에는 무조건 반등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바로 반등이 안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박스권이 한 32,000원 언저리부터 시작을 해서 48,000원까지의 박스권을 좀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내일 만약에 바로 반등이 안 나온다면 일단은 주가가 한번 밀린다라고 생각은 일단 하시고요. 단지 기다리면 충분히 본전 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고 내용상으로 보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LNG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SMR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수소 연료 전지의 탱크 부분을 만드는 그 핵심 소재 부분을 지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일단 나쁘지 않다. 단지 지금은 눌림목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 내일부터 바로 반등을 일단 한번 기대를 하시면서 본전 이상에서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기대를 조금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회사가 최근에 영위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 그래도 지금 보니까 약간 지금 시장하고 좀 맞는 부분이라서 좀 빠지긴 했지만 뭐 본전 가격 위에서도 팔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좋습니다. 뭐 빠르면 내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조금 더 홀딩해 보시는 전략으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는 전화로 상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오늘 어떤 종 SK 하이닉스요. SK 하이닉스요. 네.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77,200원요. 177,200원이요. 물타고 해서 좀 낮아진 겁니다. 물타기 해서 조금 낮아지신 거고, 네. 실적 발표 오늘 좀 괜찮게 나왔는데, 뭐, 요 부분 좀 궁금하신 거예요? 예, 그 궁금하고 실질 발표 때도 왜 빠지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겠나 그렇고 또 앞으로 지금 미국 협상하고 이제 그걸 내일 어떻게 되겠는가 내일 모레 그 관심이 있어 그래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실적이 나왔는데도 사실 빠졌으면 조금 걱정이 되실 수 있어요. 아버님 요거 비중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세요? 비중은 한 80%거든요. 80%. 비중이 조금 있으신데 일단 물타기를 한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걸로 갖고 그러면 궁금한 점 조금 여쭤봐 드릴게요. 예, 예. 네, 자 177,200원. 다행히도 오늘 178,300원이라서 약간 수익이고요. 네. 제가 보통 한 종목이 비중 많으면은 그건 너무 해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워낙 뭐 우량주니까 자 일단 비중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약간 수익권이시고요. 이걸 뭐 지금 손해 보고 나올 종목은 아니고 분명히 먹고 나올 건데 좀 길게 봐도 되면 많이 먹을 것 같으면 길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좀 박스권 나올 것 같으면 대충 얼마쯤에서는 좀 차익 실현하라라는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뭐 18만 원 그 미만 자리에서는 비중을 뭐 적으신 분들은 뭐 우리 문의하신 분은 비중이 높기 때문에 비중을 더 늘릴 수는 없겠지만 비중이 적으신 분들은 18만 원 언더에서는 비중을 추가적으로 이제 확보해도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좀 중기관점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21만 원과 뭐 22만 원 사이 거기서 이제 비중을 좀 줄이시면 될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24만 원 돌파를 염두에 두고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 1분기 실적 잘 나왔고요. 1분기 영업이익률이 42%를 찍었습니다. 이 40%대 영업이익률이 당분간 유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 이제 HBM3 12단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납품이 되고 있고 전체 HBM3 그 매출액에서 12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이제 우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수익성 HBM 수익 인식이 이제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AI 혁명 속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보는 기업인데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24만 원 돌파해도 이상할 게 전혀 없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뭐 AI PC에 최적화된 뭐 고성능 메모리 모듈 사업도 본격화할 수 있고 또 AI 서버용 저전력 디램 모듈 사업도 이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릴 것 같고 그리고 낸드 부분은 ESSD 쪽이 워낙 좋은 결과물을 도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동사는 단기, 중기, 중장기적으로 모두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설픈 종목 비중을 싣느니 차라리 SK하이닉스 비중을 늘리는 게 현재 시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좀 느낌에 일단 차분하게 보유하시면서 네. 뭐 언제 팔 건지만 고민을 하시면 될 것 네. 같은데 어쨌든 다 먹고 나올 수 있다라는 분위기거든요. 과연 우리 강준혁 파트너도 같은 의견이실지 또 기분 좀 좋은 분위기인데 이 분위기를 엎어버릴지 좀 걱정이 됩니다만은 예. 자, SK 하이닉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걱정이 되어서 오. 지금 약간 아, 좀 네. 수익 중이라면 저는 일단 비중을 좀 많이 좀 줄여놓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얼마 수익이 아니시고 조금 고생을 하셨다면 좀 더 수익을 내고 팔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은 저는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미국하고 중국 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의 실적이기 때문에 그쵸. 향후의 실적이 어떨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시다시피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향 종목이죠.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중국 수출이 거의 다 막히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중 관세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엔비디아도 피해고 거기에 따른 SK 하이닉스도 저는 네. 좀 우려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트럼프 1기 때를 보면 그때도 이제 미국하고 중국과 이렇게 무역 마찰이 있었는데 그때도 누가 먼저 전화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결이 됐냐 하면은 국제 회담이 있어서 거기 이제 두 분이 같이 가셔가지고 그렇게 회담이 성사되는 그러한 부분이었는데 아쉽게도 지금 회담은 9월에 유엔 총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에 해결이 안 되면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이게 묻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SK 하이닉스는 비중을 지금 약간 불었으니까 다행스럽게도 네네. 좀 많이 줄여놓으신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좀 간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지금 많이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20만 원 초반 정도가 좀 강한 저항이니까 기술적으로는 그 부분도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두 분 의견이 조금 갈려서 네. 제가 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파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근데 대충 뭐 18만 원 위로야 뭐 당장 뭐 내일이라도 갈 수도 있는 분위기니까 네. 일단 19만 원 한 20만 원 정도 요 사이 여기서 조금 일부 좀 차익 실현해서 일부는 차익 실현하면서 우리 강용 대표님 말씀 들으시고 네. 나머지는 자꾸 우리 임종호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끌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 18만 원 밑에서 팔 종목은 일단 아니니까. 네. 좋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가격대 짚어주신 부분이랑 뭐 전망 짚어주신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전화로 연결되어 있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LG 이노텍이요. LG 이노텍이요. 네.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26만 8천 원에 30%예요. 26만 8천 원에 30%요. 네, 오, 요거 가지고 계신 지 조금 오래되셨어요? 네, 오래됐어요. 오래되셨고. 네, 요거 뭐 어떤 부분이 제일 걱정되세요? 그거 뭐 많이 손해 났는데 어저께 좀 주가가 오르길래 이제 바가 찍고 올라가나 했더니 네.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그게 내가 봐도 실적이 영 안 좋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번에도 오늘 실적이 그냥 왕창 또 빠지네요. 그러네요. 오늘도 많이 빠졌는데 속상하시겠어요. 요거 그러면 저희가 대응 방법 같은 거 조금 여쭤봐 드릴게요. 네, 그리고 실적도 그렇고 총 저거가 얼마나 되는가 궁금해서요. 그 김반장님이 잘 아시대. 시가총액. 시가총액. 네. 알겠습니다. 적정 주가가 얼마나 되는가. 적정 그것도 주가?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LG 이노텍 지금 반토막 네. 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뭐 여기서 지금 파는 타이밍은 사실 이미 놓치신 거고 네. 과연 이제 보유하면 얼마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느냐,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가 제일 궁금한 내용일 것 같거든요. 네. 뭐 어쨌든 여기서 위험하니까 팔아라는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아서 걱정은 안 되긴 하는데 네. 얼마나 기다리면 될까요? 많이 기다려야죠. 네. 제가 볼 때는 내년까지 그냥 버티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관세 전쟁 노이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게 내년이고 올해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채찍 전략을 추구할 수는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중간 선거 앞두고
당근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거든요. 그때쯤 되면은 LG노텍 주가가 꽤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목표가 30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0만 원 가는 건 사실상 쉽지 않고요. 네. 내년 정도, 내년 중으로 30만 원대 침투 가능성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1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1분기 실적은 낮아진 눈높이 이상의 실적이 나왔어요. 근데 주가가 못 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 종목은 계절적인 최대 비수기가 2분기입니다. 지금이 2분기잖아요. 그래서 네. 2분기 영업이익이 아마 1분기보다 좀 상당 부분 이제 감소하게 될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은 2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해서 3분기, 4분기 때는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은 애플 비중이 높고 애플 아이폰 신형 모델이 이제 출시가 되는 그런 스토리로 주가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LG노텍은 2분기 저점 매수 그리고 3분기 고점 매도 전략을 추구해야 되고 내년도 30만 원대 진입 시점은 아마 하반기 그중에서 3분기 때 아마 진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애플 인텔리전스 고도화 프로젝트가 만약에 성공적으로 이제 성공했다고 뉴스화 된다면은 이 기업이 가장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AI 기능이 탑재된 아이폰이 제대로 된 아이폰이 출시가 돼야지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런 것도 잘 봐야 되고 그리고 히스토리컬 PBR 밴드 지금 최하단에 있기 때문에 5만 가지 약자는 현재 주가에 다 반영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사가 성장 동력으로 지금 키우고 있는 FCBGA 유리기판 그리고 전장 사업에 대한 어떤 언젠가 어쩌가 이쪽에서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반영이 안 됐고 내년 정도 되면은 유리기판 FCBGA 그리고 전장 쪽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기에는 너무 좋은 종목이지만 전략적으로 단기 트레이딩하기에는 좋지 않은 종목입니다.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네, 자 지금은 뭐 모든 악재를 다 반영하고 있는 위치니까 네. 지금 손댈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주셨고요.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지금 괜찮은데 단기적으로는 아직 답답한 흐름이 네. 몇 달은 더 나올 것 같으니까 그것만 좀 인내하자라는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무려 30만 원. 제가 잘못 들은 나이가 보고 있었는데 30만 원 네. 불러주셨고요. 자 아쉬운 거는 네. 올해 30만 원이 아니고 내년 30만 원이라서 네.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자, 우리 강준혁 네. 파트너께도 좀 똑같은 질문 드립니다. LG노텍 뭐 어차피 좀 팔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네. 얼마나 기다리면 얼마까지 올라가요? 네, 사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우리가 SK하이닉스 말씀드렸던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애플이 이제 중국 비중이 높고 중국에서 대부분의 이제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미국하고 중국이 관세 전쟁을 하니까 애플의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좀 애매해졌고 LG노텍이 애플에 대한 그 매출 비중이 좀 많이 높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같이 어그러지는 그런 모습인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종혁 대표님의 지금은 파는 건 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차트 한번 보고 말씀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은 30만 원까지 저도 갔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여기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때 이제 동그라미 쳤는 데를 보면 3월달, 네. 3월달, 4월달이 항상 이때 저점이었고요. 여기 주가 쿵 밀렸을 때가 4월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4월 정도가 대부분 이제 LG노텍은 일단 저점을 찍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달리기 시작을 하는데 피크 부분은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애플의 이제 신제품이 나오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점을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럼 지금이 또 4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LG노텍은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만은 너무 오래 기다리시기보다는 이번 이제 가을에 애플의 신제품이 나올 때의 주가 흐름을 보고 그때 전략을 다시 한 번 더 세우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참조로 LG노텍 증권사 목표 주가 제가 좀 알려드리면요. 네. 지금 증권회사에서는 지금 올해 실적은 힘들지만 내년 내후년도에 그래도 뭐 영업이익 한 8, 9천억, 순이익도 한 6천억 정도 나올 기업이라서 그 곱하기 한 8배 정도 주는 것 같아요. 8, 네. 6이 48. 뭐 질문 주셨던 시가총액으로 한 4조 8천억 정도. 지금 3조 2천억이니까 네. 주가를 한 사람은 대충 한 21만 원대 정도 되거든요.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균 목표 주가도 한 21만 원대 정도 제시하고 있다는 점, 이거는 올해 목표 주가입니다. 네. 올해 목표 주가 21만 원 정도 제시되고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우리 반장님이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4월이 바닥을 찍는 자리라고 하셨고 장기적으로는 괜찮다고 하시니까 일단은 조금 기다려보시는 쪽으로 전략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이금붕어님의 종목입니다. HD 현대중공업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 24만 8천 원입니다. 100% 비중으로 갖고 계신데 매도 시점 또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지 여부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자 이것도 좀 오늘은 어떻게 좀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 그러네요. 자, 100% 풀베팅 중이라고 합니다. 이걸 언제 팔면 좋을지
근데 100% 보유하고 있는데 또 추가 매수 시점 이거 여쭤보니까 그러네요. 신용을 한번 지르겠다는 얘기죠. 자, 100% 가지고 있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기업은 지금 호재가 이제 공개됐잖아요. 호실적이 이제 공개가 됐고, 이제 공개된 호재는 이제 호재로서 역할을 제한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속 호재성 기사가 뭐가 나올지 지금부터 이제 전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 종목 다 좋은데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이랑 현재가 계류일이 좀 벌어졌어요. 그래서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 타이밍은 차분하게 질서 있게 이제 잡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매도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의 이 상승 트렌드가 갑자기 훼손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 또 네.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약간 좀 가격 부담이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HD 현대중공업은 못하는 게 없어요. 이 종목은 뭐 LNG 운반선도 잘 만들고, 그리고 하나오션과 함께 특수성 모멘텀도 갖고 있고, 그리고 미 해군 함정 MRO 사업을 하겠다고 도크까지 비워놨기 때문에 멀지 않은 미래에 관련된 수주도 받아낼 수 있고, 또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그런 스토리까지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더 갈 수 있다 베팅하는 게 맞고, 근데 네. 이 상승각이 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36만 원을 지켜주는 게 제일 좋고요. 네. 36만 원을 이탈하더라도 35만 원을 지켜주면은 단기 상승각 자체는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40만 원 돌파는 언젠가 분명히 좀 달성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뭐 잠시 후 또 한미 통상협의도 열립니다만은 뭐 거기서도 얘기 나올 부분이 여러 가지 뭐 LNG 쪽이든 국내 조선사들 협력 관련된 네.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관련 수혜주로 이번 주 좀 흐름이 좀 괜찮았던 것도 있거든요. 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일각에서는 어쨌든 뭐 좋은 건 알겠는데 주가가 그 다 선반영한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고, 오히려 이제 뭐 이번 주 제로 노출되면 조금씩 분할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긴 있거든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종목이 얼마만큼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하나의 팁을 말씀해 드리면, 주가가 오를 때 가장 강하게 매수했던 매수 주체를 따라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차트 보시면서 곧장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부분은 그냥 계속 몰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관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예전에 기관들이 쭉 사다가 이때부터 팔았죠. 파니까 그때부터 주가가 좀 조정을 받다가 지금 또 기관들이 이 종목 좀 많이 오른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 밑에 파란색입니다. 계속해서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관의 어떤 수급 트렌드 자체를 일단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 종목은 저는 이제 34만 3천 원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 가격만 깨지지 않는다면 박스 안으로 들어갈 우려 자체도 없기 때문에 지속으로 홀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비중 100%인데 네. 또 추가를 해볼까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는데, 한 가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종목이 그냥 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원래 이 게임에 베팅된 금액만으로 일단 몰고 가시는 게 가장 좋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잘못하다 보면 단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금액이 커지고 난 다음 주가가 흔들리는 부분 때문에 원래 누려야 할 수익 자체를 더 못 누리는 네. 그런 부분이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조선주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현대중공업은 그냥 보내시고 다른 아직까지 이제 밑에 시작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선기자재라든지 아니면 아예 LNG에 RS카도 LNG니까 특화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로 다른 게임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이 종목은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 가져가시면서 일봉상의 추세 자체가 깨지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그냥 홀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최근에 뭐 대한민국 조선사들은 참 흐름이 좋습니다. 그렇죠. 이 트럼프 수혜를 타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올라서 이제 조금 중기 매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추가 매수보다는 다른 조선 안에서 뭐 다른 쪽을 본다거나 말씀해주신 가격대 36만 원, 35만 원, 34만 3천 원 요쯤 가격대 지켜주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HD 현대중공업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상담 전화로 연결되어 있네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이스트 소프트 24,300원이요. 이스트 소프트 24,300원이요. 요거 매수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월 달에 매수했어요. 2월 달이요. 약간 네. 길게 보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닌데. 아, 그건 아니고. 어쨌든 AI 이런 거 보고 약간 그때 네, 뉴스 네, 보고 네. 들어가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약간 전망, 뭐 목표가 이런 게 궁금하실까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목표가가 일단 조금 궁금하실 것 같고요. 네. 네. 자, 뭐 뭐든 우리가 수익 내려고 이렇게 샀는데 네. 보통 오르면 빨리 팔고 그쵸. 빠지면 이제 올라올 때까지 이제 홀딩. 네. 네, 중규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자, 일단 지금 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제 목소리도 아주 밝으신 분이 네. 전화 주셨는데 우리 또 그에 걸맞는 우리 강준혁 파트너께서 네. 네. 자, 무게를 한번 잡아 주시죠.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냉정하게. 네, 이분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꼭 수익이 많이 나셔서 목소리가 더 밝아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 네. 들고요. 저번에도 계속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분 조금 안타까운 것 같긴 합니다. 사가지고 수익이 조금 나다 그냥 확 무너졌던지 아니면 밀릴 때 그냥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은 사실은 이제 성장주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잡기는 어렵습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을 그 종목에 들어가실 때 이 종목의 실적 부분을 한 가지를 이제 구분을 하셔가 보시는 게 좋은데 네. 실적이 어느 정도 계속 나고 있는 종목은 사실은 목표 주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성장으로 가는 종목군들은 목표 주가 잡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시면서 곧장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죠. 차트 보시면 이 종목 그냥 박스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사실 이 박스를 먼저 보셨으면 충분히 좀 대응을 하실 수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은 드는데요. 가격 기준으로 보면 15,000원에서 한 27,500원 사이의 박스로 움직이고 있고 최근의 흐름 자체는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만 이제 이것만 기억을 하죠. 이 종목이 일단 15,000원까지 그러면 밀릴 거냐 네. 아니면 곧장 반등할 거냐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 거래가 지금 계속 감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 거래가 늘 때 위로 방향을 턴하면서 거래가 늘면 그 다음 날부터 그냥 홀딩을 하셔도 관계가 없고요. 네네. 만약에 이 종목이 아래로 음봉을 보이면서 거래가 증가하면 그때는 저는 물량 절반 정도 줄이셨다가 15,000원 언저리에서 그 샀던 금액만큼 사면은 주수가 늘어나는 효과 자체는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하시고 오르면은 이번에는 27,000원 언저리에서는 반드시 좀 차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기다리시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으로 네.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근데 그래도 아니 여기서 네. 떨어질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는 들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만약에 뭐 17,000원 뭐 이렇게 네. 갔다 올 것 같으면 그냥 지금 팔아버리는 게 나을 것 같고 네. 바로 올라갈 것 같으면 좀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그것까지는 예측할 수 없나요? 그렇죠. 그것까지 예측을 하면 제가 이제 돗자리를 깔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예측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렇게 일단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자, 어쨌든 이렇게 좀 움직임에 따른 대응을 네. 하라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이것저것 막 머리 아프시면 팔아서 교체매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썩 좋아 보이는 종목 같지는 않네요. 네. 그래도 어쨌든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짚어주셨어요. 거래량이 딸릴 때 양봉인지 음봉인지 요거를 보고 조금 대응하시면 그래도 대응의 측면에서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7,000원 가격대도 기억해 주시고요. 전략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임지연님 종목이고요. 동방메디컬 들어왔습니다. 매수가 1,820원이고요. 이제 오를 것 같아서 샀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메디컬 들어가면 우리 또 임정혁 파트너께 여쭤봐야죠. 그렇죠. 예, 이제 오를 것 같습니다. 오, 네. 잘 사신 것 같고요. 예, 이 기업은 겸손해요. 스토리가 상당히 좀 웅장한데 미래 스토리가 현재 주가에 반영이 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친구 하반기 핵심 이벤트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 일회용 한방침 생산 시설이 올해 하반기 때 본격적으로 가동이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도네시아 생산 기지를 이제 거점으로 해갖고 일본하고 중국 한방침 시장을 이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이제 구체화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또 이 기업은 또 흡수성 리프트실 사업도 하고 있는데 미국하고 남미 쪽 침투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신양그룹과 합작법인을 통해서 중국 필러 시장에 침투하기 위해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고 공장이 완공되고 중국에서 생산된 필러로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구체화되는 시점은 2027년도니까 그 기대감이 2026년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 중장기, 장기 스토리가 매우 명확하고 뚜렷한 기업이기 때문에 네. 지금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 어떤 그 섹터에 있는 종목 중에서 좀 숨겨진 흑진주 같은 종목이니까 오. 제가 볼 때는 뭐 단중기적으로 접근하실 거면은 12,000원 전후에서 비중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중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으면 14,000원 목표가 제시하겠고 그리고 내년까지 버틸 수 있으면 목표 주가를 더 높게 설정을 해도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신규 상장 이후로 뭐 줄곧 빠져서 네. 네, 지금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올라갈 만한 타이밍 같다라고 의견을 딱 주신 것 같습니다. 흑진주, 그냥 진주 아니고 흑진주 같은 종목. 근데 그냥 진주가 비싼가요? 흑진주가 비싼가요? 흑진주가 비싸지 않을까요? 희귀성의 측면에서? 진주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이런. 어쨌든 흑진주 같은 종목이다. 뭐 26년, 27년이 기대되는 종목이니까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겠다 전략을 잡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고요. 조금 더 진주 같은 종목들을 찾아서 저희는 진주 반상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분이 발굴해 오신 진주 같은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기 종목과 중장기 종목 한 가지씩 준비되어 있는데요. 단기 종목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4월에 꼭 잡아야 할 종목,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강준혁 파트너는 APR 가져오셨고요. 임종혁 파트너는 한화솔루션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말 그대로 단기 유망주니까 뭔가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있을 만한 네. 종목군들을 좀 준비를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솔루션. 어떤 모멘텀을 주목하고 계신가요? 오늘 그 업종 대표 중에서 오늘 장대 양봉이 제일 멋지게 나왔고 주요 저항선을 추가적으로 돌파시킬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좋은 종목이지만 단중기적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정을 해봤는데 네. 일단 이 기업은 이제 그 미국의 중국산 태양광 모듈 규제 강화의 어떤 핵심 반사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태양광 모듈 가격이 지금 상승 초입이거든요. 제가 볼 땐 2분기, 3분기까지 계속 이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하나솔루션입니다. 이 기업은 이미 미국의 태양광 모듈 생산 기지를 구축했고 미국 시장 내 그 중국 태양광 모듈이 사실상 이제 퇴출이 되는 그런 절차 속에서 동사보다 그 반사이익을 크게 얻을 수 있는 기업은 지금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설치할 수 있는 게 태양광이고 그리고 그런 이유로 빅테크들이 아마 미국산 태양광 모듈을 적극적으로 구매할 거고 그때 동사가 제대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 기업은 이제 토탈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 지금 분위기 좋고 추가적으로 상승해도 이상할 게 전혀 없어 보입니다. 네, 자 시가총액이 4조 6천억짜리 굉장히 등치가 있는 회사라서요. 보통 뭐 올라도 3, 4% 내려도 3, 4% 이런 기업인데 오늘 무려 13%나 급등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태양광 관련된 오늘 뭐 호재가 뜨면서 급등을 한 건데요. 중요한 부분은 요 재료가 오늘 하루짜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을 우리 임정혁 파트너께서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자, APR은 또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APR 설명 들어볼까요? 예, 일단 우리는 아름다워지고 싶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한국 화장품이 예전에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해진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르면 젊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능성 화장품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팔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만은 화장품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부과를 가야 된다. 라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거기에 더불어서 피부과는 너무 비싸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이제 미용 기구를 집에서 사는. 네. 그러니까 꼭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합니다만은 그게 어려우니까 집에다가 뭘 들이자? 자전거를 들이자. 네. 이거하고 비슷하게 미용실이 아니라 피부과를 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미용 기구를 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큰 공감대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시장에는 일본이 가장 먼저 이제 고령화가 먼저 진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침투가 되어 있었는데 APR이 그 시장을 지금 빼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도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일본 엔화가 또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일본 제품들과의 경쟁에서 또 우위를 점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일단 기술적으로 차트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군들은 일단은 기업의 내용이라든지 하는 부분보다 기술적 분석이 더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좋다라고 하는 건 이미 땡겨서 네. 주가가 처음 상장할 때 썼기 때문이죠. 보통은 이제 그러한 종목군들은 첫 번째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APR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쪽으로 지금 93,000원으로 가는 길이고 그리고 아까 이제 모멘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미중 관세에서 피할 수 있다면은 수급이 그쪽으로 또 몰릴 가능성이 일단 있다라는 점에서 피부 미용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APR 여러분들 한번 관심 가지시고 단기적으로는 이전 고점이 한 93,000원짜리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요 피부 미용 관련주라서 그런지 우리 희선 씨가 아주 잘 알아듣는. 제가 왜 공감하냐면 제가 여기 제품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네. 굉장히 공감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렇게 돈을 잘 버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작년에 보니까 영업이익이 1,200억이나 네. 냈었는데 내년도 영업이익이 지금 2,000억이 넘을 거다라고 좀 뜨고 있어서 좋습니다. 아마 그 때문에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아무튼 우리 희선 씨가 제품을 쓰고 있는 APR, 자 이것도 단기 유망주로 네. 선정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단기 유망주 2가지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중장기 종목들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들. 강준혁 파트너가 한화솔루션, 아까 임종혁 파트너의 단기 종목인데 요거 가져오셨고요. 임종혁 파트너는 셀트리온 가져오셨네요. 자, 이것도 셀트리온도 간만에 나와서 이거 정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네. 것 같고요. 네. 자, 하나솔루션이 2번 당첨됐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임정혁 파트너는 단기론을 준비해 오셨지만 네. 우리 강준혁 파트너는 이런 좋은 종목을 무슨 단기로 봐, 더 중기로 오래 봐야지. 보자. 네, 이렇게 또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얘기부터 먼저 좀 네. 들어볼게요. 자, 셀트리온 요즘 예. 너무 힘이 없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하기 좋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 종목을 선별할 때는 현재 차트가 이쁜 종목보다는 현재 차트가 다소 좀 이쁘지 않지만 스토리상 언젠가 주가가 오를 만한 명분이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자가 면역 질환 적응증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가 작년보다 올해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욱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뭐 램시마 SC, 뭐 베그젤마, 유플라이마 유럽 매출액 견조하고 그리고 이제 진펜트라의 미국 매출액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이제 도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2030년 정도 되면은 22개의 바이오시밀러 포트를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리고 동사가 이제 미래 먹거리로 선정한 게 ADC하고 다중항체 신약인데 그 차세대 신약 개발도 지금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사업도 적극적으로 이제 앞으로 전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장판은 살아있지만 주가는 지금 마치 성장판이 없는 주식인 것처럼 네. 빠져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위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셀트리온 지금 뭐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건데 요즘 아우 진짜 짜증나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솔루션 앞서 뭐 네. 충분히 설명을 주셨지만 어쨌든 이거 이제 태양광 좀 중장기로 봐야 될 때다라고 또 이거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어떤 점을 가장 매력적으로 보시나요? 이거는 이 종목은 일단 7만 원 정도까지는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26,650원입니다. 그러면 26,650원인 종목이 7만 원까지도 가능한데 단기로 빼기에는 너무 좀 아깝지 않느냐 이렇게 일단 네.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커져서 예전에 우리가 LG도 거의 여기 진출을 했었어요. 근데 진출한 지 3년 만에 나왔습니다. 네. 돈이 안 돼서. 왜 돈이 안 돼서 나왔냐 하면 중국 업체들 때문에 돈이 안 된 겁니다. 근데 미국의 태양광 관련된 부분이 왜 갑자기 그렇게 좋아지게 되었느냐 또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 산불 났었잖아요. 네. 산불 났는데 집이 한 채가 딱 살아남았는 거예요. 정말 운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변에 이제 배전이라든지 송전 시설이 없으니까 거기 냉장고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돌아가지 않고 에어컨 틀 수 있다 못 튼다 못 트니까 그 집에 살 수 있다 못 산다 못 살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번에 그 캘리포니아에서 얘기가 나온 게 송배전 시설까지 다 하려 그러면은 시간이 몇 년은 걸린다라고 하는데 이때 네. 전화하면은 일주일 만에 태양광 얹어줍니다. 태양광 얹는 순간 모든 게 해결이 되죠. 네. 근데 이 산불이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지금은 기후 변화 때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으로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과실 자체를 원래 중국이 따먹을 과실이었는데 이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동남아시아에 관세 때린 거 보셨죠? 네. 태양광 3,000% 이상을 또 네. 때려주면서 일단 그 시장에서 이제 우리 기업들 특히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또 미국 내에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하고 대화는 잘 돼 가고는 있지만 관세율을 그래도 너무 낮출 수는 없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60에서 70% 얘기를 하던데 그 정도만 하더라도 하나솔루션 충분히 경쟁력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7만 원까지 한번 보시고 장기적으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하나솔루션 똑같은 종목을 이렇게 각각 다른 분한테 들으니까 네. 또 다르게 들리네요. 그러네요. 어쨌든 단기도 좋고 중기도 좋다니까 요거는 진짜 한번 눈여겨보실 만한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